마지막 이슈 하나 볼까요? 마지막 이슈는 이건 안타까워서 말이야. 맞아요. 어제 일어났어요. 어제 3일 날이죠. 예. 서울 숭례문 그 인근에 있는 지하보도 어딘지 네, 알겠어요. 예. 거기 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이 살해됐어요. 60대 여성분. 환경미화원 여성분인데, 근데 이 여성분을 살해한 사람이 70대 남성인데, 네.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노숙 생활도 하고, 예. 노숙 뭐 단속이 심하거나 또 뭐 날이 춥거나 뭐 이러면 또 저쪽 그 서울역 인근에 있는 벌집 같이 생긴 데 이런 데 가서 그 인근에 밥 네. 주는 데도 있어요. 공짜로. 있죠. 응. 그 인근에 있는 여인숙 같은 데 뭐 전체 합숙소 같은 데 또 간헐적으로 들어가서 있기도 하고, 또 어떤 때는 내려와서 있고. 노숙하고 들락날락.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노숙자예요. 그렇네요. 이제 이런 그 이 남성이 이 그 여성 환경미화원 60대 여성분을 살해를 했는데요. 아유. 저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막 그 선명한 거에 막 자국이, 핏자국이 있고 막 예. 이런 게 있어 가슴 아프더라고 이게. 맞아요. 연세가 60이 넘으셔가지고 이런 그 지하 보도 같은 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형편이 넉넉한 분도 아니었을 것 같고, 그러게요. 그리고 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아침에 누군가의 일찍, 어머니였을 거고, 그럼요. 누군가의 아내였을 거고, 그런 분이 결국은 칼에 찔려서 다발성 자창이라는 거는 그냥 자창이 아니고 다발성 자창이야. 그럼 막 찔렀다는 얘기예요. 여러 번 찔렀다는 거죠.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, 이게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이 거기 뭐 CCTV 잔뜩 있잖아요. 거기. CCTV에 뭐 벌써 찌르고 범행하는 거 다 나올 거예요. 지하보도니까. 네, 그래서 그 CCTV로 연장하면서 동선 추적해가지고 네. 용산구 동작동 쪽방촌 인근에서 이 남성을 이제 붙들었는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네. 노숙도 했다가 여인숙도 들어갔다가 이러면서 사는 궁극적인 노숙자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왜 너 그 여성분 죽였냐 그랬더니 네.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죽였대요. 그건 본인 생각이죠. 본인 생각이었는데 이제 이게 뭔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. 뭐요? 청소를 해야 되잖아. 그렇죠. 정해진 시간에 이 환경미화원분들은 거기 보도 청소하는 조건으로 고용된 거 아니에요. 용역업체에 용역업체에. 그렇죠. 그러니까 청소를 하려면 누워 있는 사람 비켜줘야 되잖아. 청소하는 시간만큼은 노숙자들도 비켜줘야죠. 그래 거기 다 닦지. 쓰고 간 다음에 거기 눕던지 그 어떻게 보면 지 잠자리 치워주려고 그러는 건데 깨끗하게. 예, 예, 근데 이제 계속 민기적거리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이제 아마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자주 거기를 들어갔고 자주 거기서 노숙하고 있으니까 면이 있대요. 안다 그러더라고 거의. 그러겠죠. 그 인근에서 상가하는 사람들도 그 노숙자들 얼굴 거의 알고 있고. 예, 왜? 이 노숙자들이 지가 노숙하는 장소가 꼭 있어요. 그 다른 사람이 거기 오면 막 못 못 오게 오게요. 하고. 범위가 딱 서울역은 서울역이 있고요.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들끼리. 그 있으니까 다 알아요. 그 인근 상인들도 알고 그 지역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분들도 뭐 저 김씨, 이씨, 박씨인 거 다 알아요. 그러니까 면이 있는 거예요. 면이. 그러니까 일어나서 비켜달라고 얘기한 것 같아. 청소해야 되니까. 네, 네. 근데 그게 자기를 무시한 걸로 봤다. 뭐 이제 이래서 살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이거 뭐 명확한 살인 사건이니까 처벌 받아야 되겠죠. 이 사망하신 그 미화원분이 이제 그 주변의 상가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조용하고 성실하신 분이셨다고 그렇게들 다들 이렇게 상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만약에 면이 있어서 뭐 좀 비켜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막 거칠게 막 비켜라 나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그리고 면이 있다며 이미.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야. 그러면 그렇게 특히나 이제 여성 환경미화원 네네. 이런 사람이 노숙자들이 즐비하게 누워 있는 그곳에 취약 시간대 네. 새벽이나 저녁일 거 아니에요. 이제 통행인이 없죠. 통행이 없는 시간에 오전 05시 5분경인가 10분경이 발생했거든요. 그러니까 일찍 치워놔야지 또 사람들이 일과가 계실 때 깨끗한 환경으로 사람들 댕기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그건 취약 시간대예요. 이 사람들은 자는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노숙자들은. 그렇죠. 사실 노숙자들 그때는 깨가지고 비켜줘야 되거든요. 그렇죠.
그런데 이런 취약 시간대에 여성 환경미화원이 그 거칠은 그 이 노숙자들을 예, 혼자. 그 컨트롤 하는 게 이게 맞냐? 이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거든요. 그래서 취약 시간대에는 적어도 2명 이상 한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면 누구 하나는 신고하거나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물론 뭐 인건비 따먹는 건데 얼마나 돈 많이 남겠습니까만은 이건 네. 지자체가 넉넉하게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네. 아 정말 이런 데는 돈 좀 썼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뭐 이렇게 낮 시간대는 말고 이런 사람이 없는 시간대만이라도 2인 1조라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돈은요. 많이 줬으면 정말 좋겠어요. 우리 국가 살만하잖아요. 그건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. 많이 안 주더라도 한 사람을 더 늘려줘가지고 일이라도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게 말이에요. 뭐 온몸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좀 제발 좀 말이에요. 맞아요. 누가 그런 얘기 합디다. 그 한 나라가 선진국인지 여부를 따져볼 때요, 꼭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선진국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. 네. 그 이제 의식인데요. 그 다음에 어떤 이 재산의 공정한 분배에서 따지기도 해요. 네. 그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수를 더 주자는 거예요. 취약계층한테는. 취약계층, 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도 없지. 뭐 물론 전문직 공부 열심히 하고 전문직 한 사람들이 보수 많이 받는 거, 뭐 그건 타당성이 예. 있어요. 그건 맞지만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이런 떼약 밑에서 아스팔트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있겠죠. 그거 나한테 시키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? 못하죠. 맞아요. 그 고통 속에서 그 일 못해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그거대로의 별도의 전문으로 힘든 일로 대우를 어려운 일로 예. 해서 그만큼의 보수를 좀 더 플러스 시켜주는 그게 제대로 정립이 된 나라가 선진국이래요. 그렇죠. 맞아요. 제가 뭐 호주 얘기 자주 합니다만은 호주 쪽에서 이거 보수가 시간당 뭐 임금으로 그 계산할 때 보면 예. 시간당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그 아스팔트 이 공사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이 세요. 엄청 셉니다 거기. 또 뜨거운 나라라 늘 그 아스팔트가 갈아야 일어나고 되네.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급이 굉장히 세요. 내가 그 경찰학교 그 같이 가 있을 때 그 같이 있던 경찰학교 교수한테 그 얘기 들었었어요. 그래서 은행 가면 은행에서 막 지점장이나 이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스팔트 이 보수하는 분 그 조끼 입고 들어서면 쫓아나와 갖고 그 대접한다고 그러더라고. 보수가 많아서. 네, 그런 말 들은 적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. 한 명은 더 취약 시간에는 맞아요. 이건 진짜 2인 1개조로 근무시키는 그런 거를 좀 용역 업체는 받은 돈만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? 지자체에 좀 더 더 줘야죠. 그런 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 더 주고 뭐 그런 규정 같은 것도 좀 요건으로 네. 하고 이게 뭐 아주 이른 시간, 아주 늦은 시간에는 그렇죠. 2인 4등으로 1조로 한다. 시간대별로. 예.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이 말을 하면서도 낯간지러운데요. 사회 현상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항상 그 일이 일어나면 이제 경찰이 개입이 돼요. 경찰을 또 끌어다 댈 수밖에 없어요. 순찰 좀 강화하고 그 시간대. 맞아요. 순찰선을 보도 쪽으로 좀 변경을 좀 해주면 어떨까? 맞아요. 이렇게 이 지하 보도를 관할하고 있는 남대문 경찰서잖아요. 그런 네네. 지하 보도가 한두 군데라 해야지. 그 많긴 많을 텐데. 많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취약 시간대, 네. 요 시간대는 경찰이 그쪽으로 되도록 한번 한 지나가는 번이라도. 것도 다르거든. 한 번만 제복을 입고 지나가만 줘도 이게 인식이 달라지거든. 그래서 취약 시간대에 순찰선을 좀 변경해서 순찰을 강화시켜 주는 것도 예.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. 그러게요. 무슨 현상만 나오면 경찰 얘기하는 것 때문에 화나기도 하지만 예,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. 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이고 좀 돌아가신 분 거기다 누가 어느 분이 명복 올립니다 하고 꽃 이렇게 갖다가 올려놓은 게 그 TV에 있죠. 나오더라고요. 예. 마음 가슴 아파요. 아팠어요. 예. 가슴 아팠습니다. 맞아요.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어떤 형태로 뭐 금수저 물고 안 태어났건 뭐 물고 태어났건 어떤 형태로 하여튼 이 세상에 왔어도 지금 현생을 살아가는 거는 짧아요. 찰나입니다. 우리는 누구나 다 죽어요.
그렇죠. 그리고 삼시세끼 먹는 거 다 똑같고요. 그렇게 특별한 거 없거든요.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끼리. 맞아요.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 노숙자 된 사람도 사연이 뭐 많더라고요. 있겠죠. 노숙자 한 사람들도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이가 70 이건 처먹었다고 그래야 돼요. 맞아요. 사람 죽이고 그 사람을 지가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고 무슨 어떤 어려운 게 있어서 그 길로 나서서 노숙자 생활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엄한 왜 사람한테 얼짱도 안 하게 더더군다나 지 못지않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잖아. 그쵸, 아침에 그 사람을 이렇게.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잔인한 범행을 해요. 그러니까 쳐 죽일 놈이지 그놈 자체가. 맞아요. 동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. 동정의 여지도 없습니다. 이거는 그 처벌을 강력하게 받아서 상응한 대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뭐 이슈 대건 네. 양 박사님하고 미리 좀 해봤네요. 네. 예, 아직까지 영건님 교수는 오지 않고 있어요. 이제 영수님 왔습니까? 오셨어요? 네, 이제 왔습니까? 와 계셨어요. 네. 그래요. 마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